자, 볼게요. (283번) 문항부터 봐요. 지금 여러분한테 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래요. 명제라고 불리는 것은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말해요. 그러면 나는 얘를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을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명제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기억 볼게. 일단 등식의 종류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등식은 크게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항등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식을 말하고,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건 이런 느낌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예요? 2개.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3개.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n개. 물론 3차 방정식의 근이 n개다 라는 이 말 속에는, 그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다 라는 이 말 속에는 그 3개 모두가 실수라는 말은 아니에요. 괜찮아? 복소수를 포함해서, 즉 허근이라고 불리는, 얘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 맞죠? 1 플러스 3i, 뭐 얘네들도 근이 될 수 있으니 괜찮아요? 이 복소수 범위 내에서 3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볼게. 기억문항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3 플러스 2가 7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5와 7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식이에요. 얘는 우리가 거짓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구분질 수 있는 거 맞지? 참과 거짓. 괜찮아? 얘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얘는 거짓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죠? 명제가 맞는 거죠. 괜찮아요? 리우문항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3이라고 불리는 것은 x 플러스 5랑 같습니까? 여전히 xx 소거를 하고 나면 마이너스 3이 5이니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 얘는 5인 거죠. 거짓이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죠. 디귿 같은 경우에 볼까요? 디귿은요,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게 3x는 x 플러스 2x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치? 우리는 이 등식을 뭐라고 말하시면 돼요? 3x는 3x다 항등식이라고 말하면 돼요. 항등식이라는 말은 x 대신 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5를 집어넣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된다라는 거죠? 참이 된다라는 거지. 항상 참.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명제가 맞아요. 리을 문항 보시면 지금 x는 2x-2랑 같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라고 했을 때 항등식이 아니죠. 왜? x 대신 0을 집어넣게 되면 0은 마이너스 2다. 말이 안 되죠. 맞아? 항등식이 아니게 되면 얘는 무슨 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때 차수는 몇 차기 때문에 1차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즉 이 방정식의 해는 몇 개라는 거지? 1개라는 거예요. 그 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x 대신 2를 대입했을 때만 참이죠. 되셨습니까? 2를 제외한 그 모든 숫자에 관해서 항상 거짓이 되는 거 맞지? 하지만 x는 2일 때는 참이고 2가 아닌 실수 값에서는 거짓이 되지.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참과 거짓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6번이요. 임의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잘 봐. 우리는 항상 실수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아요.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요. 근데 언제 0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0일 때요. 0을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 맞죠? 지금 문제 속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이 0이 돼요. 즉 이렇거든요. A, B, C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에서 실수를 빼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즉 이 구조는 실수의 제곱, 이 구조도 실수의 제곱, 이 구조도 실수의 제곱이죠. 즉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은 3개를 더해서 그게 0이어야 된대. 그럼 앞에 가로도 뭐 해야 되고? 0. 뒤에 가로도 0,
중간 가로도 0, 뒤에 가로도 0이어야 되겠지. 즉 내가 0이라는 건 A랑 B랑 같다는 것이고 내가 0이라는 건 B랑 C랑 같다. 그리고 내가 0이라는 건 C랑 A랑 같다라는 거예요. 즉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 B, C의 정체는 우리 셋 다 뭐예요? 같아요 이런 거지. 한글로 말하게 되면 A, B, C 세 수가 모두 뭐하다? 일치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나한테 묻고 있는 건 얘 부정을 말해달래요. 세 수가 모두 같다의 부정은 뭐겠어요? 적어도 우리 세 개 중 적어도 한 개는 다른 녀석이다 이런 거겠지. 한 개가 달라도 되고 맞아? 셋 다 달라도 되고 맞아요? 하나가 3, 3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5 이런 거. 걔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288번 문항을 보죠. 288번이요. 지금 나에게는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두 조건, 각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집합, 걔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조건 P에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해서 걔를 수직선상에 나타내게 되면 3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어요.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또한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Q요.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그 모든 실수를 다 해로 갖는 집합이요. 즉 P와 Q는 무한집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P라는 진리집합이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P가 아니다 부정이요. 걔를 수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3보다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니라 뭐인 거죠? 작거나 같다. 그래서 P의 여집합을 나타내게 되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고 Q가 아니요. 얘의 진리집합을 수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원하는 건 즉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를 나타내는 이 진리집합을 P와 Q를 이용해서 나타내 달래요. 그럼 시작. 이 네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합집합과 교집합과 부정 그 뭐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네 가지 중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이 나타내려면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해야 해?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색칠하는 이 보라색 부분을 나타내게 되면 일단 Q가 아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P가 아니다요. 괜찮습니까? P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계는 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고의 관계라서 무슨 집합? 교집합을 이렇게 갖다 걸어주시면 되죠. 물론 답지에 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드모르간 법칙에 있어서 답을 어떻게 갖다 써도 된다는 거지? Q 합집합 P의 전체 부정을 걸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동치 표현이 되더라라는 세상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5번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89번 문항을 가보도록 하죠. 자, 볼게. 289번. 전체 집합이 있어요. 지금 집합의 표현을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써보고 가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 정수를 해로 갖는답니다. 원소로 갖는다는 거죠. 원소. 걔를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전체 집합은 전체 몇 개?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요. P라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3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쉽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진리집합들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라지 P라고 갖다 쓰고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연습 장치는 항상 이렇게 문제에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으나 P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게 되면 전체 집합에서 P를 빼고 남는 걸 갖다 쓰면 되니 얘는 어떻게 갖다 쓰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2, 3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 우리 둘이 합집합하면 그것이 전체 집합이 되도록이요. 네, 좋아요. Q라는 조건을 볼게요. Q요. Q도 2차 방정식으로 주어져서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상태로 줬습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늘 0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쁘게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Q라는 진리집합을 갖다 쓰세요. 이 조건을 만족시킨 X값들의 모임이요. 원소는 몇 개? 2개요. 마이너스 3과 나 1이요.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Q가 아니다. 이 집합 또한 원소 나열법으로 이쁘게 나타내면 어떻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3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우리 둘이 더하면 우리 둘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도록이요. 그럼 이제 문제.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를? 조건, 나P 또는 Q의 진리집합이요. 그 진리집합, 답인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P가 아니다. 또는 무슨 집합? 합집합. 그리고 나서 뭐요? Q요. 즉 집합의 연산을 잘할 수 있니? 묻고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얘와 그리고 이 집합을 무슨 집합 해달래요? 합집합 해달라는 거예요. 걔를 마찬가지로 원소나열법으로 쓸까요? 얘 또는 얘요. 걔를 갖다 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 3 이렇게 원소 5개짜리 집합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묻는 거 얘네들 모든 원소에 합을 묻고 있으니 답 자체는 1입니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291번 문항을 볼게. 291번 문항을 푸는 건 이런 거겠죠. 명제의 참거짓을 따진다는 건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따지는데 즉 P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일 때는 진리집합에 대한 포함관계가 P는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 거짓일 때는 언제입니까? 간단하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우리는 그 명제를 거짓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 명제 중 참인 것을 구해달래요. 1번 문항 볼게요. 나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쓰자 얘들아. 홀로로로로 표를 갖다 그리자. 여기를 라지 P, 여기를 라지 Q 그래놓고 1번 보기를 볼게. 자, 앞에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xx 플러스 2라서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0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진리집합이겠지? 그리고 나서 뒤에 거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무한집합이네.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속하는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갖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생각하는 거지. P의 모든 원소가 Q의 모든 원소니? 라고 묻는다면 아니야.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1 때문에. 괜찮아? 마이너스 1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 명제는 거짓이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죠. 2번 명제요. 2번은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해를 쓰게 되면 2 오로지 원소 하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Q에 대한 진리집합은 인수분해하시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난 마이너스 3, 2인 거예요. 난 생각하면 되죠. P의 모든 원소가 Q의 모든 원소가 됩니까? Q의 원소가 됩니까? P의 모든 원소가 Q의 원소이니 네, 포함되면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그런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참인 명제는 몇 번? 2번. 이 자체가 답이 됩니다. 3번이요. 3번 갖다 쓰면 3의 배수요. 그러면 얘는 무한집합입니다. 3, 6, 9, 12 이렇게 쭉쭉쭉 많을 것이고 9의 배수요. 갖다 쓰게 되면 9, 18, 27 이렇게 쭉쭉쭉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져 있는 6, 12 이런 원소들은 Q의 원소가 아니니
우리는 그냥 못 때리면 돼.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시작. 4번이요. 자연수 n이 소수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소수라고 불리는 것은 2, 3, 5, 7, 9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n제곱은 홀수이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연수 n이 소수라면 나들이 소수예요. 그때 2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소수 중 유일한 짝수가 됩니다. 소수 중 유일한 짝수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2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것이고 4, 3을 제곱하면 9, 5를 제곱하면 25, 점점점 이렇게 되죠.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예요. 짝수를 제곱하면 뭐인 거죠? 짝수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n제곱이 홀수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소수이면 홀수이냐? 그것은 아니죠. n제곱을 했을 때 홀수가 아닌 놈 누가 있어요? 2가 있죠. 맞아? 얘는 소수지만 제곱을 하면 무슨 수가 되기 때문에 짝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말이 안 된다. 거짓입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은 이렇게 가주셔도 돼요. 자연수 n이라고요? 그러면 n제곱을 했을 때 얘 진리집합은 정확하게 나타내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자연수 n이에요. n을 제곱했을 때 홀수가 되어야 돼. n제곱이 홀수라고? 그럼 n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갖다 쓰게 되면 1, 3, 5, 7, 9, 11, 점점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맞아? 얘의 진리집합은 홀수들을 원소로 갖는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다 같지만 누가 원소가 아닌 거지? 2가 얘의 원소가 아닌 거지. 그래서 거짓인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놓고 5번. 5번 되게 중요해요. 별표를 하나 주시면 x, y가 곱해서 0이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갑시다. 잠시 스톱이요. 자, 개념. 자, 연습. 우리는요, x-2 곱하기 x-3을 0이다. 얘 해석을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x는 2 또는 x는 3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주목해 줘 보실래요? 어디에요? x 곱하기 y가 0 이다의 해석은 똑같이 어떻게 흘러가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조 봐요. 이 식은 누구랑 똑같은 식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x-0 곱하기 y-0이 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돼? x는 0 또는 y는 0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요,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이 말은 세 개로 세분화가 돼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세분화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렇게 뭐를 할 수 있냐면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말은 x는 0이고 y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x는 0이 아니고요, y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x도 0이고 y도 0일 수 있어요. 1번, 2번, 3번을 잇는 이 접속사는 또는이라는 접속사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또는이라고 불리는 것은 집합의 연산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합집합에 대한 연산이고, 이고라고 불리는 접속사는 교집합에 대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1번과 2번과 3번을 다 합집합한 그 결과가 누구라는 거지? x는 0 또는 y는 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얘를 말해 볼까요? 얘를 한글로 말하게 되면 어떻죠? 라고 했을 때 한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석 자체를 한글로 하게 되면 어떻게? x와 y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난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1번 표현 방법 1번과 2번은 당연히 같은 거겠지만 그래도 굳이 이 숫자를 써서 여러분한테 나타내 드리면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가 4번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라는 경우 그리고 걔를 한글로 말하면 5번이라는 거. 즉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무슨 표현입니까? 동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들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잠시 이 문항을 풀고 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기출문항에 대한 보기를 하나 가져다 드리도록 하죠. 자, 볼게. 291번에 5번 답을 맞추신다면 이렇게 맞추시면 되네. xy가 0, x 곱하기 y가 0이라는 이 말은 누구를 해로 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x는 0 또는 y는 0이라고 말하면 되고 한글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x와 y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리고 얘랑 동치 표현은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x는 0이고 y가 0이 아닐 수도 있으며 x는 0이 아니고 y가 0일 수 있어요. 그리고 x가 0이고 y가 뭐일 수 있다는 거지? 0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뒤에서 묻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xy는 실수야.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언제? x도 0이고 y도 뭐인 경우야? 0이다. 이 경우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우리 두 집합의 포함 관계는 나를 라지 P, 나를 Q라고 한다면 5번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겠네요. P가 Q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Q가 어디에 포함되는 사항이야? P에 포함되는 사항인 거 맞지? 이해해? 하여튼 P는 Q에 부분집합이 아니죠. 왜? 얘는 얘랑 똑같지만 우리 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뭐인 거지? 거짓인 거지. 맞아? 5번이 거짓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게. 여기를 지우고 나서 모의고사 기출문항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드릴게요. 그 모든 기출문항을 풀겠다는 건 아니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동치 표현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해.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야. 한 명만 오늘 사진 좀 찍어줄래? 어차피 다시 강의를 보기보다는 사진을 보고 정리하는 게 좋을 테니까. 지원이가 찍어줄래? 배터리가 없어? 석현이 배터리 있어? 그래서 오늘만 좀 부탁해. 봐봐. 자,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있었어. 조건가가 있었던 거야. 조건가가 한글로 이렇게 왔단 말이야. 어떻게 왔 거냐면 x, y, z 중 적어도 하나는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3이다 이런 조건이 왔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조건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를 세울 수 있어야 되냐면 식을 세울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냐?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동치 표현인 거야. x와 y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지? x-0 곱하기 y-0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 조건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식을 세워야 해? x-3 곱하기 y-3 곱하기 z-3 곱해서 그것이 0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지? x는 3 또는 y는 3 또는 z는 3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맞아? 얘랑 동치 표현으로 그냥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지? x, y, z 중 적어도 하나가 0입니다.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식을 보고 요 조건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다. 요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 개념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292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 자, (292번이요) 다음 보기의 명제 중 거짓인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네. 그럼 난 마찬가지로 표를 갖다 그린 다음에 앞에 조건의 진리집합은 라지 P, 뒤에 조건의 진리집합은 라지 Q라고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표를 그리면서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 나 기억이야. 자, 4의 양의 약수를 갖다 쓰자. 나 1, 2, 4요. 그리고 나 8의 양의 약수를 갖다 쓰자. 1, 2, 4, 8이요.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P는 Q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되죠. P의 모든 원소가 Q의 모든 원소가 Q의 원소가 되니까 네, 기억 얘는 참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은을 봅시다. AB가 무리수라면 A 플러스 B도 무리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나, 자 생각해 봅니다. 얘의 진리집합은 A와 B가 모두 무리수예요. 그런데 얘는 A 플러스 B가 무리수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거지. 우리 둘이 더해서 무리수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요? A 또는 1이 B니 A, B. 그렇지. 콤마는 모두 무리수라는 거지. 얘들아, A가 2고 얘가 루트 3이야. 그럼 2랑 루트 3이랑 더해도 뭐인 거지? 무리수인 거 맞지? 또는 이렇게 볼래? 어떻게? 어떻게?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무리수가 되기로 하지만 우리 이런 것도 있지 않나?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거기에 플러스 뭐를 해도 5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지? 무리수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근데 봐봐. 지금 이 니은이라는 문제는 거짓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었던 거 맞죠? 예. A, B가 무리수라면 우리 둘 다 지금 무리수인데 맞아? A 플러스 B가 무리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를 봤을 때 무리수가 되는 거 말고도 이렇게 A 플러스 B가 무리수가 아니라 얘네가 둘 다 무리수인데 A를 루트 3이라고 생각하고 B를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요, 얘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A를 뭐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생각해 보고 B를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루트 2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나는요, 우리 둘이 더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우리 둘이 더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선생님 말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봐봐. 지금 나한테 묻는 건 A와 B가 모두 니은을 말해 무리수이면 A 플러스 B 무리수이다. 지금 얘를 묻고 있는 거 맞지? 괜찮아? 보기의 명제 중 A, B가 무리수면 A 플러스 B도 무리수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럼 봐봐. 얘를 A, B가 모두 무리수인데 A 플러스 B가 항상 무리수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뒤에 가서 지금 바로 뒷유형에서 나올 발레라고 불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봐봐. 발레 P면 Q이다의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발레라고 불러요. 자, 시작. P명 Q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겠네요. 야, 참일 때는 언제지? P명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말이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말은 P의 모든 원소가 Q의 원소라는 말인 거 맞지? 그러면 봐봐. 얘가 거짓이라는 것은 P의 모든 원소가 Q의
소가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거짓이라는 거야.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그때 우리는 그 명제를 뭐라고 불러? 거짓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럼 이미지는 이렇게 잡히는 게 좋거든. 어떻게? 잘 봐. 이미지 P와 Q 이게 이미지야.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여기 색칠되는 요쪽 부분이 뭐인 거지? P이긴 하지만 뭐가 아닌 거야 지금? Q가 아니다. 이 영역이 결국은 지금 주황색 영역이 되는 거 맞죠? 주황색 영역을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읽는다고? P이고 Q가 아니다. 그럼 이쪽 영역은 P이고 Q이다. 이쪽 영역은 P가 아니고 Q이다. 맞아? 그럼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P이고 Q가 아니다는 P이고는 교집합. 그리고 뭐 Q가 아니다 이런 거지. 맞아? P이긴 하지만 뭐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Q의 원소가 아님을 보이는 곳인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발레의 생성장소 이렇게 불러. 발레의 생성장소 이렇게 부른다고.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이 예제를 봐봐 얘들아. 이 예제에 의하면 이런 거지. A를 루트 3 B를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얘는 앞 조건의 원소는 맞아. 맞아? 어떤 조건의 원소는 맞다고? 앞 조건의 원소는 맞아. A, B 둘 다 무리수니까 맞아? 하지만 우리들이 더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리수다 라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우리 둘이 더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둘 다 무리수이긴 하지만 Q의 원소, 얘의 원소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죠? 네. 그래서 리은은 거짓이 됩니다. 이런 거지.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라고 한다면 앞에 조건의 원소는 되나? 이런 장소들, 발레라고 불리는 맞아? 우리 둘이 더하면 그것은 뭐가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닌 무슨 수가 된다? 유리수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원소는 P라는 앞에 조건의 원소이긴 하지만 얘의 원소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무리수는 아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이 쓰셨던 이런 예제는 뭡니까? 이런 예제는 여기 살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A가 2고 B가 5일 때, 루트 3일 때 맞아? 우리 둘이 더하면 5이긴 하지만 무리수이긴 하지만 그렇습니까? 무리수이긴 하지만 5는 아니다. 둘 다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Q이지만 뭐가 아닌 영역, P가 아닌 영역. 그게 바로 A가 2, B가 루트 3 이런 것들. 걔는 여기 살고 있는 거고 맞아? 그런 다음에 공통된 부분 여기 살고 있는 것들은 둘 다 무리수인 거지. A는 루트 2, B는 루트 3이라고 한다면 루트 2, 루트 3은 둘 다 무리수이고 우리 둘이 더해도 뭐인 거지? 무리수인 거지. 맞아? 둘 다 만족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지. 발레. 맞아? 그래서 리은은 땡 이러시면 되겠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자고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각 B와 각 C가 같냐라고 묻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디귿은 여기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리고 여기는 각 B와 각 C가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정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것은 세 각, 각 A와 각 B가 또 각 C가 다 60도를 말하는 거 맞죠? 하지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즉 우리 두 각만 같다는 거라고. 각 B, 각 C는 다 70도로 같고 각 A가 몇 도? 40도. 이런 것도 원소로 갖고 있는 거 맞지?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얘는 여기에 뭐가 된다는 거? 포함이 된다는 거. 맞아? 정삼각형도 결국 이등변 삼각형인 거잖아. 맞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집합 안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지? 정삼각형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괜찮아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참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거짓이지. 맞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도 70도짜리 두 개와 40도짜리 하나를 갖고 있어도 이등변 삼각형.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거죠.
정삼각형이면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에 포함이 되니까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리을 보게 되면 리을은 무슨 표현인 거죠? 우리 둘 다 동치 표현인 거 맞죠? 그러니까 동치 표현이다. 앞에 표현 방법과 뒤에 표현 방법이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리을은 참이라는 거죠. 리을은 볼 것도 없이 참. 그래서 리을만 거짓이 되겠습니다. 거짓인 명제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 거짓인 명제의 개수는 리은 이렇게 몇 개?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 리을을 잠시 이렇게 설명해 볼까 얘들아? 잘 봐. P이면 Q이다. 이 명제의 참거짓은 진리집합을 이용하는데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이때 우리는 명제를 뭐라고 불러? 참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몇 가지 해석인 거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P의 모든 원소가 Q의 원소라는 말이고 그러면 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어. P가 Q 속에 이렇게 포함되거나 맞아? 즉 P 말고도 다른 원소를 갖고 있거나 맞아? 아니면 P랑 Q랑 뭐일 수도 있는 거야? 같을 수도 있는 거 맞지? 이 두 가지 다 이 명제는 오인 거지 참이라고요. 괜찮습니까? 예. 그 중에서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리을은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보시자면 리을은 P랑 Q랑 뭐했던 경우야? 같았던 경우지 맞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기도 하죠. 왜?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은 무슨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동치 표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바로 이 관계를 뜻했더라. 예,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3번 문항을 볼게요. 얘들아, 발레의 생성상소는 다시 어디라고? 머릿속으로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고 여기 색칠되는 부분이 뭐가 생기는 장소? 발레가 만들어지는 장소.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그 얘가 만들어지는 장소 맞아? P이지만 뭐가 아닌 영역, Q가 아닌 영역. 그래서 P이고 Q가 아니다. 여기가 바로 발레가 생성되는 장소인 거 맞지? 이게 지금 개념인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들여다보자고. 지금 293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풀라고 했냐면 명제 P이면 not Q이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골라달라고 했던 거야.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이 명제의 발레의 생성 장소를 묻고 있지. 발레의 생성 장소. 그럼 답을 갖다 쓸 때는 이렇게 갖다 쓰면 돼. 얘가 발레가 만들어지는 곳은 P이고 이고는 무슨 집합? 교집합 맞아? 그런 다음에 not Q가 아니다. not Q가 아니다. 얘들아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은 누가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되는 거 맞지? 얘? 그럼 Q의 여집합 맞아? 이게 바로 Q가 아니다인데 얘가 다시 뭐다? 아니다. 이게 답인 거 맞지? 이게 발레가 만들어지는 장소야 맞아? P이고 Q가 아니다가 아니다 맞아? 얘를 갖다 붙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집합의 여집합,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 그래서 어떻게? P이고 Q이다. 네, 여기가 바로 발레가 만들어지는 곳이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는 어디 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P이고 Q는 P.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요. B 해석하는 거. 여기가 발레가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그럼 이젠 다시 294번 문항을 보도록 하자. 자, 가볼게. 294번. n이 2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명제 n이 2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갈게. P라고 불리는 건 n은 2의 배수이다야. 그리고 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지금 어떤 조건입니까? n은 3의 배수이다야. 그리고 전체 집합 자체가 20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러니까 1부터 19까지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를 갖다 쓰면 사실 이렇거든. 이미지 자체를 보시게 되면 진리집합을 그리는 거야. P, Q 이렇게 그리고 나면 자 P이면서 Q인 영역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그것은 6의 배수인 영역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P이면서 Q 우리 둘 다 만족시키는 건 6의 배수. 6이라고 갖다 쓰고 10이라고 갖다 쓰고 18 이렇게 갖다 쓰면 돼. 맞아? 그리고 나서 P를 갖다 쓰게 되면 이제 2의 배수를 갖다 쓰면 된다고? 2의 배수는 어떻게 해? 2, 4, 6은 여기다 갖다 쓰니까 냅두고 8, 10, 12, 12 여기다 갖다 쓰니까 냅두고 14, 16 이렇게까지 갖다 쓰면 돼. 맞아? 이해해? 그런 다음에 여기 3의 배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야. 3의 배수는 어떻게 갖다 쓰면 되는 거지? 3 그리고 6 여기다 갖다 쓰니까 9 12 여기다 갖다 썼고 15 이렇게 갖다 쓰면 돼. 맞아? 이게 정확한 이미지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2의 배수면 3의 배수니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경우는 바로 여기인 거 맞지? 이게 발레의 생성장소잖아. 난 2의 배수이지만 얘네들은 다 뭐의 배수이지만 2의 배수이지만 뭐의 배수가 아닌 거지? 3의 배수가 아닌 거 맞지? 이해해요? 그래서 그 발레를 나타내는 집합을 발레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 걔를 모두 구하는 건 이게 답이죠. 2, 4, 8, 10, 14, 16 네, 요게 답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295번이요. 자, 295번.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합시다. 어머나, 라 P이면 라 Q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에 마찬가지로 생성 장소를 묻고 있어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야 된대요. 그럼 그 발레의 생성 장소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어떻게 간다고? not P이지만 뭐가 아닌 경우, not Q가 아닌 경우 걔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not P이지만 이고 교집합 맞아? 뭐가 아니다? Q의 여집합이 아니다 맞아?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맞아? 그래서 뭐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지? Q입니다 이렇게 갖다 쓰면 되지 맞아? 얘를 우리는 같은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지. Q이고 P가 아닌 부분이 되겠지. 얘는 다시 교집합과 여집합은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 차집합을 이용해서 뭐 등등등 다 나타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얘를 찾게 되면 몇 번이요? 답은 요 모양새가 있네요. 몇 번? 4번.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넘겨서 298번 문항을 가봅시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 조건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할 때 나한테 R, T-Q라고 불리는 2차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묻고 있어요. 얘들아, 항상 집합 문제를 풀 때는요, 다시 무슨 문제를 풀 때? 집합 문제를 풀 때는 식을 정리해가는 그 관점, 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가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러도 되고 또 그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그림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집합에서 어떤 그림? 벤 다이어그램 맞아? 벤 다이어그램 이런 그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둘 다 잘해야 해. 그럼 봐봐. 이 조건으로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려내시면 되지? 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잡아가는 과정이야. 아래 모든 원소는 다시 뭐의 모든 원소는? 아래 모든 원소는 누구의 원소여야 된다는 것이 P-Q라고 부르는 이 차집합의 뭐가 돼야 된다?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이미지예요. 이미지야.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미지를 잡아볼게. 어떻게 잡을 거냐면 P가 여기 이렇게 있었고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쳐. 그러면 이 P-Q라고 불리는 이 집합은 괜찮아? 어디죠?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쪽 부분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R이라고 불리는 건 이 연두색 부분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야. R의 모든 원소는 누가? 이 연두색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미지 자체는 R은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 포함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물론 이 연두색이 주황색과 똑같을 수도 있겠지. 원래 이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여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밀묘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한 거냐면 이미지라고 말한 거야. 괜찮습니까? 이런 이미지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림에 도움을 받을 때가 유리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 자, 여러분들한테 보기에서 있는 것만을 골라달래. 그럼 기억 볼게. 기억. P면 낙Q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 그러면 P라는 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묻고 있는 거야. P라는 집합이 Q의 여집합에 지금 포함됩니까?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여긴데 맞아? P라고 하는 건 여기가 꺼일 건 없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짓이.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맞아요? 이제 니은 Q이면 아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나다립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R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맞아? 거기에 포함되니 묻고 있어요. 포함되죠. R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Q는 포함되는 거야. 니은은 참이요. 맞아? 난 지금 뭐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림에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디귿이요. P면 R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갖다 붙여야지. P면 R이냐? P라는 집합이 R에 포함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디귿은 땡이죠. 리을이요. R이 P에 포함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R은 P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리을은 참. 그리고 나서 미음. R이 not Q. R이라는 집합이 Q가 아닌 부분에 포함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맞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Q가 아닌 부분에 R은 포함될 테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